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9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특징 테마하고 그 다음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스팟성의 테마들, 특히 이제 코롱 모빌리티 같은 특이한 종목들, 그 비올처럼 상패를 위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상 뭐 지금 사모으기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누가 좀 팔질 않아요.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정상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좀 봅시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장 끝난 후에도 저기를 통해서 그 코스피 이제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KLAX를 통해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거래는 아니죠, 솔직히. 장 후에도 지금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종목들을 또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경우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 KLX 한국거래소에서,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오늘은 AI하고 전력설비,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는 좀 묶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제로는 AI하고 전력설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자력 발전까지를 좀 묶어서 큰 단위로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다가 더 한다면 ESS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간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재생에너지까지를 묶어서 보시는 게 나을까.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서로 이제 그 상부적인 관계 혹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국은 아마 이 부분들이 AI 전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연관성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하고 오픈AI가 1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는 국가 AI에 100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들끼리 한 14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AI 관련된 뭐 그런 뭐 물론 반도체도 있지만 전력 설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오픈AI가 투자를 해서 140억 달러 어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어도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그걸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뉴라는 비용 속에 140조의 일부 비용들이 아마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이 한 가지 사실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질문을 대답해 주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력량 소비가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전력량의 추가적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전력이라든가 전력 설비, 발전, 그리고 ESS 같은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어떤 패키지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자, 오늘 AI주 중에서 마음 AI하고 폴라리스 AI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AI 쪽은 제가 아는 회사들도 좀 있고, 특히 폴라리스 AI는 제 지인께서 좀 고위직이 있어서,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들이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남북 경협도 있었죠. 그래서 AP 계기로 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북 관계의 어떤 뭐 남북 관계가 될지 아니면 미북 관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미 관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그 남북 경협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올랐는데, 실제로 뭐 한 10% 이상 오른 건 일신석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도 스웨덴에서 32조 정도는 되게 큰 금액이죠.
원전 지원안을 발표를 했고, 스웨덴처럼 이제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이제 원전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의 어떤 그러니까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고 원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리라는 것은 이제 좀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건 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도 항상 원전을 묶어서 가능하면 생각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는 우진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HBM하고 DRAM의 가격이 급등하고 사실 중국 쪽에서 조금 공급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삼성의 그 HBM3E라고 하는 것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밀어올리는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대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QR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선기자재 역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강세 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조선기자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오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조선하고 조선기자재는 이미 슈퍼사이클이 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산업적으로 위험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가가 어떤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다, 잘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것을 완전 추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가가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의 범위를 좀 벗어났거나 아니면 근처에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뭐 조선기자재주도 이제 좀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 데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테마는 요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개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으로 살펴볼 건 원자력 관련주죠. 원자력 발전 관련해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찬전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좀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고요. 지금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봉에 제가 표시를 해놨던데 자 보시죠. 좀 복잡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바닥은 제가 볼 때는 이 우진이 사실은 이제 바닥을 여기라고 보기에는 이제 더 바닥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전부 다 코로나 시기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한 단계 지금 사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6,1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10,000원 정도 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때 조정기가 왔을 때 조정기를 보고 다시 들어가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기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제가 10,000원 근처에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자료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15,000원 선까지 딱 가서 안착을 했고요. 15,000원 선에 가서 안착을 했고 요 15,000원 선 뚫고 가게 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2만원 선, 15,000원 선, 제가 다른 거랑 좀 헷갈렸는데 얘는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인데 맨 처음에 상정되고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거의 한 16,000원, 18,000원 정도까지 갔었다가 그 다음에 쭉 그걸 회복 못하다가 한번 16,000원까지 갔었다가 한번 빠져서 바닥 만들고 나서 지금 다시 그 근처에 와 있어요.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사상 최고가 근처에 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예측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원전과 함께 홀홀 날아가게 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지금으로 봐선 사상 최고가를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텐을 다 쓰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크게 보시게 되면 6,000원대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진짜로 예전에 내려갔던 거는 3,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15,000원대까지 2배 반 정도 갔기 때문에 이 우진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포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요, 되게 많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되게 고평가된 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지금 PBR도 한 1점이 조금 넘기는 넘었어요. 1.0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만 해도 이게 PBR이 0.67인 회사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금방 급격하게 좀 올라서 지금 2배 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한 1.34 정도, 1.5 정도에 가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랐던 게 다 반영됐어요. 반영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시게 되면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7, 8천원대에서 만원대 사이 정도까지만 가면 솔직히 말해서 이때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시장의 강세와 함께 좀 갔고, 너무 많이 갔고,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얼마 사이에 얼마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자체는 나쁘냐 하면 좋은 종목이죠. 계속해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PBR도 원래 좋았고 PER도 아주 좋은 종목이었는데, 문제는 가격이 2배가 올라버려서 6,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2배 반이 됐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정도 수준이지 더 이상 이제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시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PER도 25에 가깝게 됐고, PBR은 1.5 정도가 됐죠. 0.6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비율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로 지금 시가총액을 봐도 한 2배 정도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사상 최고가의 근처에 가 있다. 지금 들어갈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기에는 조금 높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종목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 봅시다. M+는 전기차하고 전력저장 장치, 저는 사실상 M+ 이런 것들을 원자력이나 아니면 AI랑 묶어서 봅니다. 왜냐면 ESS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나 이런 혹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 AI와 같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력망, 전선 이런 것들과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제가 10,000원 근처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을 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4,900원까지 가 있고요. 얘도 기묘하게도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물론 종목도 다르고,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르지만, 다르고 시가총액도 많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얼마나 올랐냐면, 올해 들어서라고 보기는 그렇고, 최근 들어서 얼마나 올랐냐면 한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아까 저희가 봤었던 우진이 한 150% 정도 올랐는데, 얘는 100%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는 뭐 아직까지 위에로 걸릴 것들이 몇 개 있죠. 17,500원 선도 있고, 17,500원 선도 한번 저항을 만날 수 있는 선이고, 지금 사실 15,000원 선 자체가 저항선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선이 어느 정도 걸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제 예측으로는 아마도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고,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는 회사기는 합니다만, 지금 한 번쯤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저 인공지능이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예. 물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도 사실은 17,500원 선이 사실 좀 강력하게 예,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도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들은 조금 비어 있고, 그리고 241선과의 간격도 지금 이격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일단은 저점에서 높여가면서 100%가 지금 딱 오른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이고, 조정을 받으신 다음에 요게 만원선 정도 혹은 만원 이하로 예, 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한 8,000원 선까지 올 수 있다면 그때는 상당히 괜찮은 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QRT를 봅시다. QRT. QRT는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요.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서 뭐 고점이나 저점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히스토리가 짧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장 이후로는 계속 수익을 뭐 부침이 좀 있긴 하지만 내고 있고요. 그리고 단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매출액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큽니다.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고점을 갔다 왔고요. 거의 45,000원 선까지 갔다 왔죠. 지금은 바닥인 한 만원선이었죠. 우리가 만원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만원선을 많이 지켰어요. 지금까지. 그죠? 만원선을 많이 지켰어요. 그래서 만원선을 지켜서 다시 지금 2만원선까지 100%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고점에서 올랐던 걸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150만 주 정도,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150만 주고요. 일간으로 보게 돼도 120만 주 정도,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지금 거의 15% 정도 하루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 회사는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회사,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온디바이스 AI나 HBM 같은 것들에 테마주로 잡혀 있는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리고 뭐 대주주가 절대적으로 60% 이상 되는, 거의 60% 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 부분, 특히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 쪽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반도체 검사 쪽은 사실은 부문을 잘 안 가려요.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상승과 함께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는 테마의 추정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한 100% 정도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딱 해보게 되면 이 회사 뭐 괜찮은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이걸도 많이 남겼어요. 지금까지 많이 남겼고, 자산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조금 높기는 해요. 1.5, 2 가까이, 1.5 정도 되나? 1,300억에 2,300억이니까 1.78 정도 되겠네요. 최근에 올라서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뭐 다른 재무적인 안정성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율 지표들 있잖아요. 비율 지표들은 PBR이건 PER이건 뭐 다른 EPS건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격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녀석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서 저희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딱 봤을 때 그럴 때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15% 20%만 최근에 올라가도요, 재무적인 비율이 20%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전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대신에 이 비율적인 거라는 거는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 240불까지 후퇴한다,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율적인 부분에서 이 주식은 안정성이 탁월해져요.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주식이 내리라고 비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얘는 조정 이후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조정된다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다가 튀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요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타났던 이 패턴은 지금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강세하고는 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죠. 뭐 저도 지수 보면서 QRT 같은 종목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한번 저도 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I 두 종목입니다. 마음 AI라는 종목이 있고요. 마음 AI는 기본적으로 AI 챗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AI 챗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 과목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는 근데 뭐 챗봇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실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뭐 어떤 내부 시스템에 사용하는 챗봇을 만든다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게 크게 회사에 의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문 기업에 맡기는 게 맞겠지만, 지금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수익 모델로는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델은, 이 회사는요 분명히 피버팅을 해야 돼요. 왜? 2년 3년 사이에 AI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런 모델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회사냐? 아니죠. 아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3년째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고 있고,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자본은 계속 팍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PBR 같은 건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죠. 8.8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인데 어떻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전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회사입니다만, 저는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지금 불안정성이 너무 큽니다. 오늘은 뭐 제법 많이 가격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인드랩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어쨌든 이름을 계속 바꿔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맨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으로 볼 맨 마지막 주식은 폴라리스 AI입니다. 폴라리스 AI는요, 가파르게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요 2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인수합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인수합병 되고 인수합병 하고, 그게 3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이 상승 구간하고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원래 리노스라는 회사를 폴라리스 그룹에서 인수하면서 폴라리스 AI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5배 됐죠. 근데 이게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렇게 돼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원래 리노스는 패션 사업을 하는 업체이면서 SI하고 인공지능 사업에 새롭게 이제 신부대를 진출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폴라리스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의류하고 섬유 사업 부분이 아마 분리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뭘 또 인수를 하냐면 제약회사 인수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뭘 인수하냐면 또 SI 기업을 또 인수를 해요. 솔루션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수합병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최근에 9월달이 돼서야 그 인수합병 과정이 대충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복잡다단하고요. AI 기업이
뭐 저기를 합병하는 거, 사실은 AI를 가지고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능성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가능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너무 회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인수합병에 있어서 사업 부문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5배 올랐는데 실제로 사업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좋아졌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리노스 합병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 개발 인력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발전 동력을 과연 폴라리스 AI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한번 파머시를 인수하죠. 네. 그것도 역시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핸디소프트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솔루션 회사를 인수를 하죠. 핸디소프트는 이제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자체가 어떤 경쟁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런 회사를 인수합니다. 사실은 사업 경쟁력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데, 리노스는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인수 후에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AI 회사는 사실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또 주가는 5배나 올랐어요. 네. 그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인수합병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해서 이게 고평가된,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바뀌거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의 가격 수준에 비해서는, 그죠? 지금 시가총액 1,900억인데, 예, 1,900억인데,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산 자체가 되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자본 총계가 반 정도가 되고요. 네, 부채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본 총계가 반 정도니까 실제로는 PBR이 2를 넘을 것 같아요. 2 정도 될 것 같아요. 2를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PER은 뭐 형편없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얘를 뭔가 기술적인 어떤 발전성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가격대가 이상하게 높아져 있다. 네, 그런 식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AI 기업이 대체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수익을 내거나 재무적인 어떤 재무적인 온건성, 안정성들을 추구하기는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데 가격대는 높이가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갈 수 있죠. 어떻게 될 건지는 사실은 신도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오면 가치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사업 모델 자체가 조금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그 투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어려운 회사들도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눈들을, 그런 해안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